예, 현장에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 이지은 뉴스토마토 기자 자리해 주셨네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KT CEO 관련 이슈 들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안진걸 소장님, 네. 먼저 물어보기 전에 이지은 기자부터 물어봐야겠는데 브리핑 한번 부탁드릴 텐데, KT 차기 대표 선임 절차가 이제 마무리 국면에 들어갔죠.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브리핑 부탁드립니다. 네, KT 기업 부문장 최종 후보가 박윤영 전 사장이 최종 후보로 선정이 됐습니다. 형식적으로 절차는 사실상 마무리됐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사회 차원의 선택이 이제 끝이 났습니다. 앞으로 남은 건 이제 내년 3월 열리는 정기 주주총회에서 의결 참여 주식의 60% 이상이 찬성표를 던지면 이제 정식으로 선임이 됩니다. 앞서 윤석열 정권에서 이 이사회에서 단일 후보를 확정한 이후에 계속해서 이제 목소리를 냈습니다. 국회나 시민사회를 통해서 원하는 사람을 앉히기 위해서 어깃장을 놨었던 건데요. 지난 2023년 이 특이했던 사례를 제외한다면은 이사회에서 단일 후보를 확정한 이후에 주주총회에서 부결 가능성은 상당히 낮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 정권의 이제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그 난투전이었던 2023년과 달리 실제로 어제 이사회 회의가 마무리된 직후 분위기도 이사들 간의 이제 합의에 의해서 대표가 선임됐다는 기류가 풍겼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실상 이제 마무리 국면에 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그 박윤영 대표라는 사람이 어떤 인물인지도 좀 궁금한데요. 네. 이번에 이제 차기 대표 최종 후보로 선정된 박윤영 후보는 정통 KT맨으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포항제철에서 연구원 생활을 하다가 92년에 KT의 선루기술연구원으로 입사를 했습니다. 네. 중간에 잠시 SK로 이직을 하기도 했지만 다시 KT로 복귀했고 KT에서 근무한 기간만 보면 한 30년 근무했다고 몸을 담았습니다. 박윤영 후보는 입사 초기에는 이 토목공학 전공을 살려서 KT 전국 관로와 그 맨홀 정보를 체계화하는 업무를 맡았고요. 또 이후에는 이 기간통신 인터넷 서비스 개발 그리고 미래사업 개발, 기업 사업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총괄을 하면서 B2B와 5G 융합 사업을 발굴했습니다. 네, 박윤영 KT,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 30년 KT 근무한 거 뭐 좋습니다. 뭐 근무는 누구나 오랫동안 할 수 있는데 왜 이 사람이어야 하냐? 그러면 박윤영이 보여줄 수 있는 리더십은 뭐냐라고 했을 때 소장님 어떻게 보세요? 예, 일단 이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배경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윤석열 정권에서 김영섭이라는 현 사장을 앉히기 위해서 네. 구현모가 연임 적격 결정이 났는데 그걸 날리고 또 한 번 구현모가 다시 후보로 선임됐는데 또 그걸 날리고 그다음에 윤경림이라는 사람이 선임돼 또 그걸 날렸거든요. 그 과정은 정권이 특히 윤석열 김건희 세력이 아예 노골적으로 불법적으로 개방 과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특검에 고발을 해놓고 수사가 이루어지는 상태인데 그런 부당한 외풍 또는 정치권의 불법 개입을 이재명 정부 이재명 대통령은 하지 말라는 입장이거든요. 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에요. 그게 맞잖아요. 그런데 이제 주형철 후보와 홍영표 후보는 아무래도 밖에 있다가 들어오신 분 또는 캐트랑 인연이 없는 분들이다 보니까 특히 주형철 후보 같은 경우는 능력은 굉장히 좋은 걸로 평가를 받는데 국정기획위원회 위원 출신입니다. 이재명 캠프 출신이고 당연히 정치권 낙하산 논란이 또 있었잖아요. 그런 점들이 반영이 되면서 KT 안팎에서 비교적 다른 거론됐던 후보자들에 비해서 신뢰가 상대로 높았던 박윤영 후보로 낙점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만 이 박윤영 후보가 KT 고질적인 문제를 눈 감고 KT 출신이니까 그냥 무사안일하게 그 임기를 시작한다? 저는 주총에서도 쉽지 않을 수 있다고 봅니다. 국민연금이 당연히 비판을 열릴 수도 있고 일대 주주는 현대자동차 2대주 국민연금인데 자연스럽게 주총이 될 가능성은 높지만 그러나 KT 개혁의 비전을 못 보여주면 주총 전후에서 많은 논란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전망해 봅니다. 이지은 기자 금방 안진걸 소장도 말씀하셨는데 숏리스트에 오른 3명 가운데에 외부 인사가 아니라 말씀하신 대로 정통 KT맨을 선택한 거잖아요. 이사회가 왜 그런 판단을 내렸는지 배경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소장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제 뭐 정치권 인사다 아니면은 뭐 KT 뭐 근무 이력이 있긴 하지만 이제 홍원표 후보 같은 경우에는 KTF와 이제 합병 전에 근무를 했기 때문에 뭐 외부 인사로 보는 게 맞거든요. 그래도 어쨌건 기업인으로서 이제 경험이 출중했었고 또 주영철 후보도 이제 정치권과 깊은 연이 있어서 또 KT 내부에서는 뭐 힘 있는 CEO가 들어오는 게 어떻게 보면 좋겠다라는 목소리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박윤영 후보를 선택을 한 거잖아요. 그 이사회는 이번만큼은 이 안정과 KT의 복원에 무게를 둔 결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안정과 복원. 네네. 외부 인재보다는 이 관리 그리고 실행형 리더가 필요하다고 본 것이죠. 네.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금 김영석 대표 체제에서 이 정권 코드 인사로 인해서 조직 신뢰가 붕괴가 됐고 또 통신비 전문가가 경영권을 잡으면서 해킹 사고가 어쨌건 발생이 되고 이게 수습이 안 되고 있는데 새 판을 버리기보다는 흔들린 집부터 바로 세우자. 이게 이사회 메시지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마지막까지 김영섭은 연임을 하려고 그랬어요. KT 대규모 보안 그 정보 유출이랑 그 다음에 소액 무단 결제 사건가 있었잖아요. 우리가 지금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로 온 국민이 지금 걱정과 불안에 떨고 있는데 그렇게 유출된 것마저도 큰 범죄고 문제잖아요. 근데 소액 결제까지 된 사례는 그동안은 없어요. 소액 결제는 눈 떠보니까 자기 핸드폰에서 KT 핸드폰에서 금액이 결제되어 있는 거예요. 그것이 수백 명, 수억으로 지금 하게 됐거든요. 당연히 책임질 줄 알았더니 끝까지 또 본인이 연임하려다가 이제 거기에 대한 범국민적 비판 그리고 지적으로 연임을 포기했는데 저는 박윤영이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어떻게 윤석열, 김건희 갭에서 김영섭을 안 쳤고 그다음에 그때 당시 이사나 주요 임원들을 보면요. 정치검찰 출신, 이명박 최측근 이런 사람들이 와서 KT를 장악하고 망가뜨리고 보안에 투자하고 통신공공세에 투자하는 게 아니라 그냥 문어발식 확장이라든지 또 엉뚱한 데 매달리면서 사업에 실패하고 대규모 정보 유출 및 소액결제 무단 소액결제 사태가 발생한 것이거든요. 거기에 대한 책임을 확실히 묻고 정치감찰 출신 윤석열, 김건희, 낙하산 출신 다 청산한 다음에 정말 이제 KT의 노조가 두 개 있거든요. 제1노조가 있고 새 노조가 있는데 노동조합하고도 잘 소통하고 노동을 존중하고 그다음에 통신 이용자들이 요구는 뭡니까? 일단 보안 철저히 지켜주고 개인정보 철저히 지켜주고 두 번째 가급적이면 KT 같은 데 나서서 통신요금 서비스 그렇죠. 인하해주고 그다음에 이제 AI라든지 IT 강국으로서 KT가 기여해달라 이런 크게 세 가지로 요구할 수 있거든요. 거기에 이제 올인하는 거기에 매진하는 새로운 시효가 돼야 된다. 이제 이런 주문이 지금 폭주를 하고 있죠. 네, 박윤영 체제에서 이재용 기자, 그 과제가 좀 많을 것 같아요. 우선순위를 둬서 해야 될 텐데 지금 가장 핵심 문제가 해킹 수습이잖아요. 그러면 뭐 내부 통제라던가 인프라 구축이라던가 지금 고객과의 신뢰가 완전히 망가졌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보상과 지원이라던가 여러 가지 해야 될 순위가 있을 것 같은데 가장 시급한 과제는 뭐라고 보세요? 네, 계속 이제 말씀해 주셨듯이 해킹이 우선 가장 선제적으로 해야 될 과제로 이렇게 꼽히고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우선 KT가 국민 대표 이제 통신 기업이고 뭐 요새 뭐 핸드폰 안 쓰는 사람들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기본적인 고객에 대한 신뢰가 회복이 돼야 되는데 우선은 지금 KT 해킹 사태를 보면요. 이 고객 개인 정보가 저장된 서버가 외부 공격에 이제 노출이 됐습니다. 그리고 불법 소형 기지국을 활용한 무단 소액 결제 피해도 발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제일 중요한 문제는 이게 왜 발생했는지에 대해서 아직 그거를 내부에서조차 확인을 못하고 있는 게 가장 큰 문제인데요. 그러면 이 박윤영 체제에서는 이 내부 체제의 미비점, 특히 보안 문제의 취약점을 개선할 수 있다고 보세요? 보안 문제 우선은 그 내부적으로 네. 그 김영섭 체제에서 가장 문제가 됐었던 거는 이제 수치적으로 네. 회사를 키우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기본적으로 관리가 돼야 됐던 부분이 소홀했었던 거죠. 네, 관리 소홀에 문제가 있었고 그리고 뭐 아직 정부 조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어떤 문제 때문에 이게 발생했다라는 거는 안 나와 있지만 이거를 처리하는 과정에서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제 뭐 C레벨이라든지 의사소통이 돼야 되는데 의사소통이 어떻게 보면은
단절이 돼 있었던 거죠. 네. 낙하산 인사들은 낙하산 인사들끼리 그리고 또 이제 기존 KT 직원들은 KT 직원들끼리 의사소통을 하면서 그들 간에 어떤 게 문제고 이걸 뭘 어떻게 해결해야겠다라는 그런 과정이 없었던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은폐 의혹이 됐고 결과적으로 은폐 의혹이 되면서 이게 뭐가 문제인지 해결하지 못하는 그런 과정이 있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박윤영 대표가 우선은 기본적으로는 그 이제 뭐 보안 투자라든지 그런 것도 늘려야겠지만 경영진 간의 의사소통을 좀 해결해야 되는 그런 문제도 갖고 있습니다. 네. 네. 그 해킹 사태하고 무단 결제 어떻게 발생하게 된 거냐면 네. 네트워크 통신망을 제대로 깔고 보안을 강화했으면 안 일어날 일이었거든요. 근데 엉뚱한데 그러면 인프라 투자하고. 구축이 첫 번째 그렇죠, 네트워크 인프라 맞습니다. 구축이 안 예. 됐고 내부 통제도 굉장히 미비했고 사이버 보안 인프라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말하면 사이버 보안 인프라 구축이 안 됐다고 봐야겠네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네. 그래서 통신이 제대로 안 터지는 곳에 펜트솔이라는 것을 설치해가지고 할 수가 있게 되는데 그걸 이 범죄 세력들이 맞아요. 알아내고 들어와서 거기서 정보를 유출하고 거기서 소액 결제까지 된 처우의 사태거든요. 그 피해 규모도 정확히 밝히질 않았습니다. 해킹 사건도 숨겼지만 나중에 이제 막 국회에서 나서서 민주당 의원이 나서 보니까 피해자가 더 있다. 처음에는 특정 지역인데 알고 봤더니 옆 지역 계속 늘어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박윤영은 김영섭이 뒤늦게 사과를 하겠지만 다시 한번 본인도 KT맨으로서 30년 넘게 했었잖아요. 국민들에게 다시 한번 피해자 국민들 다시 한번 크게 사과를 하고 이거에 대한 진상 규명에 올인을 매진하겠다. 그리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는데 이렇게 투자를 하고 이렇게 조치하겠다는 아주 지금 쿠팡이 우리 국민들 열받는 게 뭡니까? 김범석이 나타나지도 않고 계속 둘러대기만 하고 악성 노비만 하고 있으니까 우리 국민들이 지금 쿠팡에 대한 분노가 엄청 커졌는데 KT도 지금 그런 상태 비슷했거든요. 그래서 그 철저한 사과와 재발 방지 대책을 아주 신뢰감 있게 내놓고 거기에 대해 책임 있었던 김영섭 처지였던 그 전부터 있었던 책임자들은 철저히 좀 책임을 묻고 그렇게 시작을 해야 된다. 추가 질문인데요. 그럼 결국에는 지금 KT의 새로운 체제, 리더십 체제, 박윤영 체제에서 해야 될 거에 먼저 위기관리팀이 만들어야 되고 내부의 인재 활용이라든가 외부의 전문가 영입을 해서 이 자체 인프라라든가 사이버 안보 문제 해결해야 되고 두 번째는 투명성, 소통의 문제나 이 문제가 왜 발생했는지 앞으로 어떻게 개선을 할지에 대한 투명성 문제로 봐야 될 텐데 이거에 대해서 가능할까요? 박윤영 체제? 뭐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네. 박윤영 개인의 역량의 문제도 있겠지만 예. KT가 그동안 누적된 엄청난 문제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뭐 죽음의 기업 KT라는 오명도 있었고요. 거기다 최악의 무단결제 사태도 있었고 그래서 주영철이라든 홍원표라든지 상당히 나름대로 외부에서 인정받는 인사들이 숏리스트에 마지막에 포함됐는데 이 사회가 그 사람들보다는 내부맨을 택했는데 결국은 KT의 안팎에 특히 KT 내부 역량을 가장 결집시킬 거 아닙니까? 주영철 홍원표도 능력이 있는데 외부에서 왔단 말이죠. 당연히 또 적응하는데 얼마나 오래 걸리겠어요. 소통하는데 오래 걸리고 화하는데 오래 걸릴 겁니다. 그래서 내부 인사를 택한 만큼 근데 지난 정권들에 보면 사실 박윤영은 될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KT 고질적 문제가 있는데 내부 인사 개혁을 제대로 할 리가 없다는 평가도 많을 거고 당연히 그러면 정치권에서 개발 명분이 주어지는 거죠. 근데 이재명 정부는 윤석열과 철저히 달리 절대 불법 부당한 민간 기업에 개입해서는 안 된다라는 원칙을 세웠고 그걸 실천했거든요. 이게 높이 평가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런 평가 속에서 출범 박윤영이라면 얼마나 책임이 무겁겠습니까? 그렇다면 저는 철저히 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통신 시민사회 단체들 그다음에 KT 1노조, 세노조도 강하게 요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정하게 개선이 이루어질 거다. 다만 국민들이 계속 KT에 대해서 저희는 국민연금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저희가 주주로 지금 참여하고 있는 거거든요. 또는 개별 투자자들 꽤 많습니다. KT 주식은 지금 저평가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 네, 주주 가치가 하락됐죠. 맞습니다. 이번에 해킹으로.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주주들이 나서서 소비자임에서 주로 나서가지고 이런 방금 우리 전세 변호사 말씀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개선을 강하게 요구해야 되는 거죠. 결국엔 박윤영 이제 새 체제 후보가 투명 경영을 해야 될 텐데, 투명 경영 플러스 필요한 게 정권에 휘둘리지 않고 독립적인 경영이 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게 가능할까요? 독립 경영 어떻게 보십니까? 이미 그 외부에서 능력 있는 사장으로 또는 이명박
이명박이래. 이재명 우리 캠프에 있었던 사람들. 홍영표 후보는 또 호남 출신 민주당 인사들이 민고로 알려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마지막에 탈락했잖아요. 그것만으로도 KT의 독립 경영의 단초는 지금 마련이 됐습니다. KT 새 노조가 이제 민노총 소속 강하게 아주 그 열심히 투쟁하는 노조인데 이분들마저도 외부에서 개혁적인 인사가 들어오는 것도 필요하지만 한편은 KT에 고질적으로 주인이 없는 기업이라는 유만으로 이렇게 외부 권력이 개입했던 역사를 끊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해왔거든요. 그래서 독립경영의 단체를 마련했는데 문제는 박윤영이 기존의 KT의 악습을 구태를 반복하면 주총에서 논란이 될 거고 오래 못 갈 수도 있는 겁니다. 안팎에서 퇴진 요구가 있을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정말 완전히 달라진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는 거죠. 마지막 질문 하나만 더 드릴게요. 지금 정부가 해킹이나 개인정보 유출 기업에 대해서 징벌적 과징금 추진하겠다라고 하는데 이 부분 어떻게 보세요? 오늘 우리 참여연대 시민단체 논평이 아주 잘 나왔습니다. 과징금을 올리는 건 의미가 있지만 개인정보보호위원회라든지 유관기관에서 이런저런 일을 다 삭감해줘 버립니다. 네. 그러면 보안에 투자 안 한 그걸 통해서 얻는 이윤이 과징금보다 더 많아요. 그러면 보안에 투자하겠습니까? 안 하죠. 이재명 대통령이 계속 얘기하잖아요. 산재 발생과 체불 발생 때 거기에 대해서 책임지는 게 훨씬 크게 되면 예방을 할 거라고. 마찬가지로 과징금을 대폭 높이는 의미가 있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피해자들이 집단 소송 그리고 징벌적 손해배상을 할 수 있게 하면 그게 무서워서라도 만약에 개인정보가 10,000명이 유출됐는데 그 10,000명한테 1조를 배상해야 된다 생각해보자고요. 외국에서처럼. 그러면 개인정보 유출을 할 수 있겠습니까? 쿠팡이든 KT든. 이참에 집단소송제, 징벌적 손해배상제. 이렇게 아예 돈으로 어마어마하게 국민들과 피해자에 물려주게 만드는 그리고 사업을 할 수 없는 지경까지 만드는 이런 대책이 필요하다. 네, 보안은 국가적인 문제죠. 그래서 징벌적 손해배상 문제를 뛰어넘어서 이제 김영석 체제도 뛰어넘어서 이 문제, 해킹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새로운 체제를 같이 검토해보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지금까지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 이지윤 뉴스토마토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함께해 주신 두 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시면 매일매일 7,000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 번호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후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창에 고유 번호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지금 유튜브 채팅과 댓글 쓰기 참여하고 7,000TTCO 받아가세요.